자, 그러면 페이지 134페이지 28자로 세상 모든 소리를 담다 시작할게요. 학습 목표부터 한번 봐봅시다. 학습 목표로 뭐가 나와 있죠? 학습 목표로 한글 창제의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을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우리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한글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이해하고 어떻게 한글을 가꾸고 발전시킬지 한번 배워봅시다. 자, 학습 목표로 내용 엿보기래요. 여기부터 같이 봐봐요. 자, 1번 28자로 세상 모든 소리를 담다는 한글의 창제 정신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깨닫는 단원입니다. 래요. 여러분은 이 단원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글을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핵심 1번과 2번이 나와 있어요. 1번부터 보면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 이해하기라고 나와 있고, 핵심 2번에 한글을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태도 기르기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밑에 생각 열기를 보면서 한번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요. 자, 생각 열기 보면 다음 그림을 보고 한글 창제 이전의 백성들의 언어 생활을 짐작해보자 래요. 지금 어떤 사람이 도망치고 있고 여기에 한자로 뭐라고 써있고 그리고 막 사람을 쫓아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 봐요. 자, 그러면 밑에를 한번 보고 예시 답안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꾼은 왜 관군들에게 쫓기고 있을까? 뭐 잘못을 했나 보지? 라고 했는데 예시 답안에 확실히 나와 있죠. 한자를 알지 못해 입산 금지라고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래요. 입산 금지면 산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다음 문제 보면 자신이 당시 백성이라고 가정할 때 자신의 언어 생활은 어땠을지 상상하여 말해보자 래요. 예시답안 보면 글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것이다? 그렇겠죠. 내가 못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글자를 몰라서 글을 읽을 때 글자를 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쵸? 도움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다음 글자를 몰라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 책 읽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얻잖아요. 글을 모르면은 인터넷도 못해요. 지금 흔히 하는. 자, 지금 완자쌤의 할 말씀 보고 위에 거 볼게요. 완자쌤의 한 말씀 우선 보면 한자를 읽지 못해 나라에서 금지한 일을 하다가 관군들에게 쫓기고 있는 나무꾼처럼 우리도 글을 읽지 못했다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거야. 만약에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의 문자 생활은 어땠을까래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기분이 들지? 이 단원에서는 그만큼 소중한 한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면서 그 가치를 되새겨보고 한글을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길러볼 거야 래요. 자, 그럼 위에 거 한번 봅시다. 한글 창제 이전에 문자 생활 이거 보면 아까 완자쌤이 하신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어땠대요? 지배계층은 중국의 한자를 빌려 사용함이라고 나오고 일반 백성은 한자는 글자가 복잡한 데다가 글자 수가 많고 한자를 배울 기회도 없어 문자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완자쌤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되죠?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글을 더 발전시키자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문 미리 보기 보면 1번에서 훈민정음 뭐래요? 언해래요. 본문 안내 보면 훈민정음 언해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취지와 목적을 밝힌 글이다 래요. 이 글에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자주, 애민, 창조, 실용 정신이 드러나 있다래요. 우리 뒤에 거 보면서 한번 이런 정신들이 어디에 드러나 있는지 봐봅시다. 그 다음 본문 개관을 보면 주제는 뭐다? 훈민정음의 창제의 취지다라는 거죠. 취지는 이유라는 뜻이죠. 우리의 문자가 없어 문자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쉽게 익히고 쓰기 편한 한글을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래요.
연대는 세조 5년이고 훈민정음 언해는 1443년에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 세조 5년 1459년에 간행된 것으로 15세기 우리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출전은 월인석보본 훈민정음이고 훈민정음 언해는 세조 5년 1459년에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간행한 월인속보의 첫머리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거 2번 소리가 보이는 문자 한글에 대한 것도 한번 봐봅시다. 우선 본문 안내에 보면 소리가 보이는 문자 한글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과학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글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소리가 보이는 문자 한글의 처음에는 이상적인 문자로 인정받은 한글을 설명 대상으로 제시했고 중간에서는 한글의 창제 원리 및 표기 방식을 통해 한글의 체계성 및 과학성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끝 마지막엔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한글의 특성을 설명하고 끝이 난다고 하네요. 이러한 글의 본문 개간을 한번 봐봅시다. 우선 글쓴이 소개를 보면 글쓴이는 김형배라고 하시는 분이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이시고 한글문화연구소 소장 및 국어문화원 연구 교수 등을 지내셨대요. 여러 매체에서 우리말 바로쓰기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갈래를 보면 이러한 글의 갈래는 설명하는 글이죠. 이 글은 한글 창제의 원리와 표기 방식을 바탕으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및 현대 사회에서 한글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이러한 글의 성격은 해설적이고요. 설명하는 글이니까 당연히 해설을 하기 때문에 해설적이라는 거겠죠? 글쓴이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어떤 예가 나오는지 우리 한번 뒤에 가서 보기로 해요. 이러한 글의 제재는 한글이고 이 글은 한글의 창제 원리 및 특성, 지식성보 사회에서 한글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글의 주제는 한글의 창제 원리 및 가치라고 나와 있고 상형과 가액 등의 창제 원리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한글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오늘날의 지식정보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모습을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에서 확인하기로 합시다. 자, 그럼 우선 훈민정음 언해를 보면은 훈민정음부터 여기 뜻이 나와 있죠? 훈민정음 언해는 가운데 세종의 서문과 예의 부분만을 한글로 풀이한 책이래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생종 엉쟁 훈민정음 나란말싸미 중국에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배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빈이겨 날로 숨에 뼈난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나와있죠. 지금 제가 그냥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읽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쭉 발음을 해보면은 아 대충 이런 말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하고서 다음에 현대의 풀이 한번 봐봅시다. 자, 생종 엉제라고 나와 있는데 엉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임금이 몸소 짓거나 만듦이라는 건데 이게 원래 엉쟁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어제 이런 거예요. 어제라는 게 그냥 임금이 제작했다 이런 뜻을 아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훈민정음의 뜻이 나와 있죠.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맨 처음부터 보면 나란말싸미 둥국에 달아라고 나와 있는데
중국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중국화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때 애가 뭘로 바뀐 거예요? 과로 바뀌었구나, 비교급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라는 뭐라고 나와 있죠? 달라래요.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발음을 다라라고 하고 달라라고 했지만 쓰기는 이렇게 썼는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라고 나와 있는데 사마띠는 통하지 이런 뜻이에요. 언어가 바뀐 거예요. 지금은 통하지 옛날엔 사마띠 아니할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의미 이동이라고 이거는 밑에 거죠. 이거는 다음 거죠.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라고 나와 있는데 어린이라는 게 지금은 나이 어린 이런 뜻인데 옛날에는 그냥 어리석은의 뜻이었는데 현대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 거죠?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다음 보면 할 때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놈이에 밑줄 그어져 있고 뭐래요? 의미 축소래요. 어떻게 축소되었나 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대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죠. 이놈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보통 사람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서 라고 나와 있는데 어여삐는 뭐예요? 지금은 현대국어에서는 예쁘게 이런 거죠.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가엾게 불쌍하게 뜻이었다는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의미 이동이 일어난 거죠. 뭐뭐 의미 이동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어린하고 어여삐에서 의미 이동이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마다 하여 수빈이겨 날로숨에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마다 하여는 그냥 하여금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는 쉽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숨에 편안게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하고 나와 있고 끝이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자,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래죠. 자,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문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 거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이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말 한글의 창제정신 첫 번째가 나오죠. 자주정신인데 우리나라의 언어와 한자가 서로 통하지 않음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거랑 한자랑 딱 들어맞지가 않네? 이런 거지. 그래서 자주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중국의 별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라고 나왔는데 두 번째 창제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애민 정신이죠. 이때 애민 정신이라는 게 뭐냐? 애민 정신이라는 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 문자를 창제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글자를 만드니에서는 뭐를 찾을 수 있어요? 창조정신을 찾을 수 있어요. 그쵸? 남의 거 뭐 일본어나 뭐 영어 이런 거 빌려온 게 아니라 자기가 아예 새로 만들었다, 창조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네 번째 정신을 볼 수 있죠. 그게 뭐죠? 실용정신이죠. 실용정신. 언제나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쓰고자 하는 거 실용적인 문자라는 거죠. 새 문자의 창제 목적, 이게 네 번째, 창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제 정신의 네 번째고요. 그쵸?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 옆에 있는 거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말이 달라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는 백성을 사랑하니까 내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준 거죠. 왜? 백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 꼼꼼 보충 자료 한번 싹 보고 갑시다. 혼민정음의 두 가지 의미래요. 하나는 글자 이름이래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이다 래요. 창제 당시에는 자음 17자, 모음 11자로 총 28자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오죠. 책 이름은 조선 세종 28년 1446년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 찍어낸 판각 원본으로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서문,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음가 및 운용 방법을 설명한 예의, 이 운용이라는 건 사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훈민정음을 해설한 헬의 정인지 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음 걸 보고서 좀 더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 봅시다. 한글 창제 이전에 백성들의 문자 생활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땠대요? 글을 알아듣지 못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제 뜻을 펼치지 못했다라고. 자, 뭐래요? 우리말을 나타낼 문자가 없어 한자를 빌려 사용하였으나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로 표현하는데 뭐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이가 많았음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한글 즉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은 뭐냐? 첫 번째 자주정신, 두 번째 애민정신, 그리고 세 번째 창조정신, 네 번째 실용정신이죠. 자주정신은 뭐예요? 중국말과 우리말의 차이를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민정신은 문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여겼다? 가엾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정신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실용정신은 쉽게 익히고 쓰기 편한 문자로 제작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완자쌤의 한 말씀 한번 봐봅시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를 빌려 사용하였어래요. 하지만 한자는 우리말과 소리도 다르고 매우 어려워. 그만큼 한자를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생계로 인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자를 배울 수 없었지래요. 지금은 우리는 일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뭐 10살만 돼도 농사 일을 하고 이랬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었던 지배계층과 달리 백성들은 문자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어래요. 세종대왕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가엾게 여겨서 우리말에 적합하면서도 백성들이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어. 그리고 그런 생각 끝에 만들어진 문자가 바로 한글 훈민정음인 거야 라고 나와 있고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꼼꼼 보충 자료 보고 문제 쫙 풀고 다음 2번으로 넘어가기로 해요. 자, 꼼꼼 보충 자료 보면 어휘의 의미 변화래요. 중세국어 어린, 어여삐, 노미가 나와 있는데 중세국어에선 어린은 어리석은의 뜻이었는데 현대에서는 나이가 적은의 뜻을 가진다라는 거죠. 어여삐는 중세에선 가엾게, 불쌍하게 였다면 현대국어에선 예쁘게로 변했다라는 거죠. 지금 두 개는 어떤 경우다? 의미가 이동된 경우다, 이동한 경우다 라는 거고, 노미는 중세국어로 따지면 보통 사람인데 현대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거죠. 의미가 어떻게 된 거다? 축소된 거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가르쳤는데 남자, 그것도 얕잡아 보는 남자만 이르게 된 거니까 축소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옆에 훈민정음 언어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이래요. 첫 번째,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음절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를 표시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나란말, 쌈이 여기 보면 이런 점들이 다 방점, 음절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였다라는 거고, 두 번째,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적는 동국 정운식 표기 방식을 사용하였다래요. 생종, 엉쟁, 훈민정음.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쓴 건 왜다? 중국의 원음에 가까워지기 위해서였다라는 거고, 세 번째,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건 두음 법칙이 뭐죠? 우선 간단하게 니은 또는 리을이, 이건 써줄게요. 니은 또는 리을이 음절의 맨 앞에 나오지 않는 않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에 대한 예시를 보면 니르고저는 이르고자로 지금은 쓰죠. 그리고 여겨는 여겨로 지금 쓰죠. 근데 이때는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인 어두자음군을 사용하였다래요. 지금 뿌들 보고 쏨에 보면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비읍, 디귿 또는 비읍, 시옷 이렇게 써 있죠. 이런 애들은 다 뭐다? 어두자음군 중 하나다라는 거죠.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읽는 거.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였다래요. 지금은 소리 나는 대로 써요? 아니죠. 놈이라고 하지 노미라고 안 쓰죠. 그쵸? 말을이라고 쓰지 말을이라고 안 쓰죠. 이런 걸 끊어적기라고 하고 이때만 해도 노미는 노미, 숲이는 숲이 이런 식으로 이어적기를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을 보면 실력 확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 글로 보아 한글 창제 이전에 백성들의 문자 생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예요? 교육 시절이 부족하여 글자를 배울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아니에요. 그쵸. 중국에 대한 반감보다는 중국을 더 찬양했어요. 그리고 지배계층과 백성들이 사용하는 문자가 서로 달랐어요. 문자가 달랐던 게 아니에요. 단지 백성은 못 배우고 지배계층은 배웠을 뿐이죠. 네, 4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했다. 답은 4번이겠네요. 그쵸? 말하고자 하는 바, 나는 힘들어 이런 거를 글로는 못 썼다라는 거죠. 5번 어릴 때부터 한자를 배우고 활용하여 문자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다 라는데 그랬으면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다음 거 2번을 봐봅시다.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1번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에는 글자가 28개였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맞죠? 어떻게 알아요? 28자로 맹가노니 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고요. 그 다음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세 글자를 만들었군. 그쵸? 어린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 당시 양반계층에서도 한글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양반은 심지어 한자도 썼어요. 양반이 한글 좋아했겠어요? 아니죠. 그 다음 4번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들이 쓰기 편한 문자를 만들고자 했겠군. 그쵸. 모두 편하게 쓰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랬으니까요. 그 다음 5번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달라 한자로 표기하기에 적절하지 않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맨 처음에 나와 있죠. 나란말 3이 중국과 달라라고. 자, 3번, 4번 봅시다. 3번 보면 서술형이라고 나와 있고 현대에 이르러 의미가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어휘 두 개를 이 글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쓰시오래요. 방점은 표시하지 말 것이라고 나와 있으면 하나는 우리 많이 했죠? 하나는 노미였고요.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어린이었죠. 그쵸? 하나는 어린, 하나는 노미였어요. 자, 4번.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의 창제 정신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이 뭐죠? 기억은 나란말, 쌈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본문 보고 씁시다. 한글의 창제 당신 뭐죠? 이건 자주정신이죠. 내가 자주적으로 우리가 말이 다르니까 내가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훈민정음 언해까지 하고 소리가 보이는 문자 한글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해요.